굶주림에 지친 고라니들이 먹이를 찾아 농가로 내려온다. 하지만 녀석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하기만 한데 인간과 고라니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낮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야행성인 밤에는 고라니들이 이제 야행성이니까 고라니들이 또 밤에는 그쪽 지역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작고 힘없는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인데 고라니는 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됐을까? 고라니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늦은 밤, 이동 중인 차량. 탐조등을 비추며 마을 주변과 논두렁을 수색하고 있다. 이곳은 충남 당진의 한 마을. 이미 들녘에는 까맣게 어둠이 내렸는데 전조등에서 나온 가느다란 빗줄기 사이로 뭔가가 지나간다. 총소리에 놀라 사력을 다해 산으로 달려가는 녀석. 녀석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수색 작업이 한창 동안 이어지는데 그 순간 또다시 이어지는 총소리. 결국 두 마리의 고라니들 모두 포획에 성공했다. 이빨 봐. 이거 2년. 얼마 정도 된지 얘기 좀 해주세요. 2년. 이제 늙으면 이빨이 커. 포획된 동물은 고라니 수컷.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퇴치 작업이 한창이다. 차가 질어서 빠져서 못 가니까 이제 걸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포획물 보고 눈빛 주니까 보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총으로. 몇 살 정도 됐나요? 요건 한 2살 정도 먹었다고 보고요. 순놈이고 이게 이빨 이렇게 뻗어나온 게 이게 순놈이에요, 이게. 큰 편이에요? 어때요? 요 정도면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이동하는 차량. 고라니 수가 워낙 많다 보니 포획단은 밤을 새워 작업해야 한다. 어두운 밤인데다 이동 거리가 넓다 보니 야간 포획은 어려움이 많다. 풀숲에 숨어있는 고라니를 향해 또다시 총성이 이어진다. 고라니는 총에 맞고도 최선을 다해 도망간다. 특히 빗맞은 녀석들은 자리를 이탈해서 죽기 때문에 포획 작업이 더 까다롭다.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고라니를 찾아다니던 포획단. 밭에서 고라니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게 뜯어먹었죠. 이게 무성한데 주변 무성한데 여기는 이렇게 됐죠. 이건 뜯어먹은 자리. 고라니 똥. 먹고요. 풀 뜯어 먹고 여기다 똥 싸고. 흙 먹고 이렇게 지워오는 건 절대 하나도 안 먹고 좋은 것만, 깨끗한 것만 계속 그렇게. 그러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조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마리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니까 엄청 이제 올라가면서 1.0평이 다 풀밭인데 엄청 피해지. 엄청 피해. 총을 맞고 도망치다 쓰러진 고라니를 찾아냈다. 고라니 사체는 모두 수거하는 것이
포획단의 임무 중에 하나다. 자연에 방치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사체 처리 교육을 필수로 진행한다.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한 5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 맞고 도망간 것도 한 2마리 되고 1시간 반에 한 7마리 정도.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한 15년 전에는 밤새 돌아다니 한 2마리 잡는 게 고작이었었는데 지금 뭐 1시간 반에 뭐 7마리 이 정도 되니까 너무나 숫자가 많은 거죠. 이게 전부 멸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농작물 피해도 많고 하니까 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시에서 이게 이제 각 단체마다 몇 마리 정도 잡아라.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포획 활동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잡아도 또 나타난다는 고라니. 잠깐 사이에 잡은 고라니만 해도 개체수가 엄청난데 포획단은 긴 겨울밤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의 밭을 보호한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고라니 포획 작업이 재개됐다.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데 야간 작업보다 인력이 더 충원됐고 산속에서 고라니를 몰아줄 사냥개들도 동원됐다. 총을 이용하는 포획 작업인 만큼 행여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데 개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민가 없고 집 없고 안전한 쪽으로 고라니를 몰은 다음에 그쪽에서 사살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고라니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가 봐요? 예, 여기도 아주 많죠. 이 지역이 뭐 민가도 없고 산이 있고 하니까 많은 지역이 여기도. 먼저 포획 작업에 나가기 전에 지형에 맞는 꼼꼼한 작전 회의가 필요하다. 고라니가 저 나무 있잖아요. 저 나무 있는 데로 가고 저기 소나무 있는 데로 많이 가.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 위에 쪽으로 저 세 사람 일렬로 없으라고. 인해 전술로 막아주고 예. 엽사들은 저쪽 위로 가서 저기 대결한 얘기지. 예, 그 배치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개를 풀고 저쪽을 몰을 테니까. 계획한 대로 엽사들이 고라니가 지나갈 길목에 자리를 잡으면 사냥개를 풀어 고라니 몰이를 준비한다. 과연 오늘은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손발이 맞지 않으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개들이 산으로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 나온 고라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녀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력을 다해 달리는 것뿐. 추운 겨울 날씨의 포획 작업은 쉽지 않았는데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3마리의 고라니를 놓쳤고 1마리의 고라니 포획에 성공했다. 아무리 그 개체수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사냥개와 총까지 동원돼서 고라니를 잡아내는 이유가 뭘까? 워낙 많아가지고 이 콩농사라든지 뭐 이런 농사는 질 수가 없을 정도로 가뜩이나 농민들이 전부 다 고령화돼 갖고 어렵게 힘들게 갖고 오는 거를 하루아침에 약 한 논두렁 콩 같은 경우 100m는 하루짜리가 다 해결해버리니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가지고 여기 이 근처에 논두렁 콩 심은 사람 못 봤죠. 콩을 안 심어요. 아주 고라니 왔더니 그 정도로 고라니 피해가 심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한 2016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라니는 전국 평균 100헥타르당 8마리가 서식한다.
그중에서 충청도는 약 9.4마리로 경상도의 8.5마리와 전라도의 6.5마리에 비해 고라니의 서식 밀도가 높은 편이다. 고라니의 개체수가 많은 곳은 농가의 피해도 상당하다. 충남 당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호식 씨는 1년 내내 고라니 때문에 속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농사를 마무리한 지금까지도 고라니만 보면 화가 난다는데. 양쪽 산에서 오고 그래요. 산에 양쪽 산이라 산에서 지금 다 내려옵니다. 아주. 벼는 그 지금 보다시피 다 비어서 이제 없는데 벼도 막 밟고 다니고 먹고 해서 수확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농사를 한 2,000평 짓고 있는데 거기서 연간 소득을 묻어놓은 것이 한 1,500만 원 정도를 묻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고라니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밭 주위에는 민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고 곳곳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고라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들을 뜯어먹는다. 그러면 뭐 농사철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요? 엄청나죠. 아주. 정말 때려 죽이고 싶고 그래서 시청에서도 누차 얘기하고 그래요. 야, 수협 좀 풀어달라고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 농사 못 짓겠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더 농사를 져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원망이 많겠네요, 고라니한테. 그 말고요. 아주 정말. 때려 죽여야 돼요. 진짜 어려운 게. 그래서 그물을 치려기도 그 그물 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무더고 그냥 손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과 고라니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 땅에 고라니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고 고라니를 죽이고 포획하는 것만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고라니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은 고라니가 주로 서식하는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산림 경계면이잖아요. 그런 경계면들을 사람들도 이용을 해가지고 농경지라든지 어떤 밭경지 그리고 요즘에는 산림 안에 있는 특용작물 등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에 낮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밤에는 고라니들이 이제 야행성이니까 고라니들이 또 밤에는 그쪽 지역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그런 지역의 고라니들에 대한 피해를 안 받으려고 어떤 그 방지 펜스라든지 이런 걸를 쳐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고라니는 자기가 그 지역 내에서 먹을 것을 계속 꾸준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침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은 특히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계절이다.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산에서 고라니들은 생존을 위해 민가로 내려온다. 어쩌면 가엾다고 먹을 것을 나눠주던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 농민들에게 고라니는 민폐 동물일 뿐이다. 2016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표한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라니는 역시 유해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보다 서식 밀도가 약 1.5배 이상이 높다. 특이한 것은 고라니가 이렇게 많이 서식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단 한 곳이란 사실이다. 고라니는 우리나라와 중국 두 국가에만 서식하고 있는 토착종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식용으로 해서 많은 밀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개체수가 중국 전역에 한 10,000여 마리만 지금 현재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국제자연보전연맹인 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을 하고 자기네 그 자신들의 국가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유해 야생 동물이라든지 이런 농가에 피해를 주는 개체다 보니까 현재 한 중국보다 한 10배에서 많게, 그러니까 10만 마리에서 많게는 70만 마리까지 개체수가 있다고 지금 환경부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야생 동물로 포획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에서는 이런 개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 대상 종해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라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국립생물자원관. 내부에는 한반도에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다양한 생물들을 실물 표본으로 전시해 두었다. 우리 주변의 생물부터 희귀종까지 다채로운 생물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시장 한켠에 고라니 무리가 눈에 띈다. 노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습성을 가졌다는데 고라니에 대한 설명을 해설사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동물 고라니. 네, 먼저 고라니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앞쪽에 이게 고라니가 보이시죠? 고라니에 지금 암컷과 여기 수컷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암수가 별로 차이가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송곳니 차이예요. 이제 암컷도 송곳니가 있는데요,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한 8cm까지 송곳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곳니로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한 10kg 이상 정도 다 자란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송곳니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라니는 노루와 같은 소목 사슴과에 속한다. 엄밀히 따지면 먼 친척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루의 경우 수컷이 2개의 뿔을 갖고 있고 반면 고라니의 수컷은 뿔 대신 긴 송곳니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슴과 동물처럼 이렇게 꼬리가 살짝 짧고요. 예, 그 엉덩이에 따로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요. 예, 노루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 이렇게 하얀 털로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습지나 이런 강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터 디어라고라는 이제 영어 이름도 갖고 있고요. 이제 노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산 높은 꼭대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는 노루에 비해 고라니는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로 지정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만 살고 있는 탓에 세계적으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적색 목록 리스트에서 고라니를 검색해보면 취약종으로 지정돼 있다. 즉 멸종 위기종이란 의미다. IUCN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레드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적색 목록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분명히 고라니라는 종이 멸종 위험이 있는 멸종 위기종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의 지역 적색 목록에는 고라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 아닌 거죠. 한국에서만 유독 고라니가 번성하는 이유는 호랑이나 표범, 그리고 시라소니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범과 늑대가 고라니를 잡아먹어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돼버렸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간이 고라니의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생겨난 문제도 있다. 산에 터널을 뚫어 연결한 도루망은 오히려 고라니와 같은 초식동물을 번성하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단은 가장 안정된 서식지를 원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원 형태의 서식지를 가장 안전된 서식지라고 보는데 가장 큰 하나의 그 서식지를 가지고 있을 땐 그 가장 깊숙한 안쪽에는 뭐 곰이라든지 반달곰이라든지 이런 표범이라든지 이런 개체가 서식이 가능하고 또 바깥으로 나올 경우에는 뭐 너구리라든지 오소리 그 맨 아래 하부 지역에는 지금 이야기한 초식동물인 뭐 노루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라니라든지 이런 개체들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그 하나의 원이 반으로 갈리고 그 반으로 갈린 게 또 반으로 갈릴수록 좁은 서식지의 어떤 면적이나 공간이 생김으로써 일단 그 깊은 숲속에 살 수 있는 대형 그 포유류들이 점점 그 살 곳을 잃어가면서 개체 종이 거의 멸종을 하기 시작하고 서식지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런 초지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초식 동물들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생태계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나 개체 수가 늘어난 고라니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다. 산과 들에 인간이 설치한 인공 구조물들은 야생 동물들에겐 죽음의 덫이다. 도로에서 희생되는 고라니의 수도 상당하다. 고라니 서식지였던 곳에 생겨난 도로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고라니와 자동차의 사고가 생겨나고 있다. 전국 국도 및 지방도로, 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가 1년에 무려 229마리로 월등히 높다. 고라니의 로드킬은 같은 과에 속하는 노루에 비해서도 100배 이상 많은 수치를 보인다. 고라니가 사람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식지 내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도로와 같은 것들이 개설이 되면 그런 것들로 이제 서식지가 단절됨으로써 거기 단절된 서식지를 이용하면서 로드킬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런 그 농경지라든지 이런 면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그 서식지 단절에서도 그 농가를 침입하게 되고 인간과의 마찰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라니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원인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작진은 차량 충돌로 다친 고라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찾았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내부로 들어가니 부리가 부러진 안락 해우라기와 날개를 다친 큰 고니와 같은 보호종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 녀석들이다. 고라니는 구조센터 독방에 보호되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나자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앞에 도로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처음에는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로 기립만 내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사람 소리가 나면 경계도 하는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차량 충돌로 부상을 당한 고라니는 처음 발견됐을 당시 다행히도 골절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뇌진탕으로 인해 눈 부위가 퉁퉁 부어 있었다는데 재활관리사가 차트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처음 저희가 들어오면 뭐 종이 어떤 건지 어디서 발견됐는지 그리고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랑 구조 원인이 어떤 건지 발견 당시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누가 구조했는지 뭐 이런 거 다 여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고라니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뇌진탕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불편한 시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고 한다. 재활관리사가 고라니에게 먹이를 주러 조심스레 들어가는데
하지만 녀석은 사람이 곁에 있을 땐 물도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는 다 자연 환경이어서 거기서 이제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속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도로를 내거나 하면은 어쨌든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도로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라니나 뭐 야생동물 사는 서식지를 포함해서 도로가 깔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원래 다니던 길이 갑자기 도로로 되는 거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가 갑자기 생겨서 이제 차량 충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도로의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서나 5km 반경 내에 도로가 위치한다. 활동 반경이 넓은 고라니는 늘 로드킬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11월부터 번식기에 들어가는 고라니의 어린 수컷들은 암컷을 찾으러 다니다가 주로 사고를 당한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한 달에 평균 20마리 정도 고라니가 구조되는데 이번 겨울철에는 약 80마리의 고라니를 구조했다고 한다. 고라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충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차량 충돌이 되면 주로 척추나 골반 쪽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가벼운 내진탕이거나 그러면은 척추나 골반이 부러지면 어쨌든 그게 유지가 돼야 뼈가 굳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하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서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락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내진탕인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약물 치료로 좀 유지를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좀 회복이 되면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농가로 내려왔을 뿐인데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이 겨눈 총구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고라니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겨울에 내린 눈이나 한파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녀석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데 고라니의 고향인 한반도에서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충남 세종시에는 고라니들의 세렝게티라고 불리는 넓은 들판이 있다. 바로 장남 평야다. 근처 대부분의 농경지가 개발되어 공원이 됐지만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다양한 생물군들이 모여든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방향에 저쪽에 이제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서 내려오는 지역이고 여기는 금강의 배후습지로 습지였던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논으로 개간을 한 장남 들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농사를 안 짓나 봐요? 예, 토지로 지금 수용이 된 뒤로 여기는 이제 공원이나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지금은 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철새들과 다른 동물들이 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금개구리는 동면 중이고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라니가 지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런 데가 이제 고라니가 앉아서 쉰 자국이에요. 고라니도 둥지처럼 풀을 좀 눕혀가지고 자기가 좀 바삭바삭 건조하게 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서 밤을 지내고 낮에도 쉬고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이제 여기 난 길들은 거의 다 고라니가 다니면서 난 길들이고 이 길들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고라니 둥지가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 고라니도 늘 뛰어다니지는 않고 쪼그려 앉아서 쉬기도 하고 서서 쉬기도 하는데 서서 쉬다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 되면은 화들짝 놀라서 뛰어가곤 하는데 저희도 지나갈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장남 평야에서 한가롭게 산책을 하는 고라니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제작진이 다른 어떤 곳에서 마주친 고라니들보다 여유가 넘쳐 보인다. 자동차가 지나가도 도망치지 않고 여유롭게 먹이를 먹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는데 대체 어떤 환경 요인이
녀석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여기가 일단 주변에 개발이 돼서 여기로 모여든 것도 있겠지만 여기 오면은 이제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고라니가 학명이 하이드로 포터스라고 물을 마시는 존재라고 할 정도로 워터디어라고 해서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먹는데 여기는 논이 있으니까 물을 계속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겨울에 조그맣게 자라는 냉이 싹이나 푸른 식물들 먹이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모여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하는 그 갈대밭도 있고, 그래서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 13도로 기록된 날, 흐르는 냇물마저 꽁꽁 얼려버리는 겨울 추위 속에서도 논두렁의 물은 얼지 않았다. 지하수를 퍼올리기 때문인데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들에게도 겨울철 귀한 생명수가 된다. 작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죽음의 덫과도 같았던 농수로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나무로 된 널빤지 한 장은 녀석들에겐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된다. 층층이 쌓아둔 벽돌을 계단 삼아 농수로를 빠져나오는 생물들도 많다고 한다. 이제 어린 고라니나 작은 고라니들이 여기 가끔 빠져가지고 갇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5월달 되면은 어린 고라니들이 여기 갇혀가지고 뭐 오리도 그렇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탈출로를 나무로 만들어준 뒤로부터는 이제 갇히는 고라니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고라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시골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롯이 고라니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고라니와 함께 살아왔으면서 고라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라니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로드킬과 농작물 피해 때문에 고라니를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중에 몹시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죽여서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라니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좀 더 연구를 하면은 다른 길도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 중에 고라니가 감자랑 깨를 건드리지 않아요. 깻잎의 향을 싫어해서인지 깨를 건드리지 않아서 그걸 착안을 해서 논 주변에 빽빽하게 들깨 농사를 지으시면서 논을 보존을 하고 고라니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라니의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되고 다가가고, 고라니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서 무조건 없애버리거나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진탕에서 회복된 고라니를 방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작진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다시 찾았다. 고라니 방생을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해가 저물고 사방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고라니 방생을 위한 1차 작업이 천천히 시작된다. 재활관리사가 독방에 있는 고라니를 포획하러 들어가는데 고라니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는지 힘도 세지고 움직임도 빨라졌다. 한 사람의 힘으론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료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겨우 이동장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또다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고라니. 과연 오늘 이 녀석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고라니 이제 회복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요.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방생이 되는 건가요?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얘가 살기 좋은 환경에 미리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부상을 당했던 고라니가 자연으로 돌아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방생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안전한 곳을 찾았고 미리 답사까지 마쳤다는데 과연 고라니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곳은 어디일까? 직선 거리상에는 약 한 10km 정도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이 되었고요. 일단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상당히 오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밤에 야간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일단 동물마다 습성이 다 있는데 일단 고라니 같은 경우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낮에도 움직이긴 하다마는 이 친구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는 이런 야간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야간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방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방생을 위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가로 진입했지만 좀 더 깊은 산 속에 방생하기 위해 한참을 더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고라니를 방생하기 전 손전등을 들고 주변 장소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 지금 뭐 보고 오신 거예요? 저 안에 골짜기라든지 좀 높낮이랄까요? 논에 그런 거 이제 최대한 얘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좀 동선을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가는데 문제는 없나요? 예, 일단 저 자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돌봐왔던 야생동물을 이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 재활 관리사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순간이다. 물론 그만큼 신중하고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고라니가 새로운 장소에 낯설어 하지 않도록 케이지 안에서 먼저 시야를 터준다. 나가기 전 주변을 탐색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드디어 케이지 문이 열리고 고라니는 잠시 주저하더니 씩씩하게 걸음을 옮긴다. 잘 갔네요. 예, 다행입니다. 아주 잘 갔습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 친구 이제 운명에 맡겨야죠. 일단 당당하게 이게 부상을 당하고 나서 그래도 저렇게 씩씩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풀어주는 입장으로서는 한결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짐이 내려 놓아지네요. 그래도 이제 또 구조하고 네네. 이렇게 들어오고 구조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 보면은 보낼 때마다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구조센터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도 좋고요. 일단은 씩씩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면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고라니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는 다친 녀석들을 보호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는 누구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선한 눈망울에 독특한 송곳니를 가진 작고 연약한 생물 고라니.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녀석이건만 그저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너무 천대받아온 것은 아닐까.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고라니가 이 땅이 품어준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하고 인간과 조화로운 공생 방법을 고민할 때다.